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9월 22일 밤에 준비한 바이두 관련 종목 뉴스 영상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이 뉴욕, 왼쪽은 뉴욕입니다. 오른쪽은 홍콩이고요. 그래서 왼쪽 뉴욕에 상장된 이 바이두 종목 주가 흐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20일 월요일 장에서 4.75% 급락했던 바이두 주가였습니다. 화요일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1.43%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미 연준의 FOMC를 대기하는 가운데 이 22일 프리마켓에서 소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 바이두였습니다. 그래서 헝다발 이 우려감은 조금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홍콩 쪽의 주가 흐름인데 주말 헝다 사태 확대로 인해서 20일, 21일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장에서 1.7%, 1.92% 하락하면서 연이틀 약세장을 기록했습니다. 22일 홍콩 증시는 휴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뉴욕장에서 전일 상승했던 그 기술적 반등분이 반영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서 평소보다도 5배, 6배 이상은 늘어났던 점이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악재로 인해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예전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의 바이두 주가 흐름이고요. 주가 하단을 견조하게 지지하는 가운데 기업 자체적인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선 뉴욕 쪽의 주가 이 일봉 차트 3개월 기준 보게 되면요. 쭉 8월 중순까지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디디 출신과 사교육 게임 시장 규제 강화 등 이 중국 당국발 리스크 확대로 주가는 8월 중순까지 우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8월 하순 급등을 보인 후에 뭔가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나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헝다 사태로 인해서 이 갭다운이 나왔지만 그래도 하단을 탄탄하게 견조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헝다의 악재는 거의 굳이 여기서 따지자면 하루에서 이 반나절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홍콩 역시 이렇게 뉴욕 쪽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 8월 중순까지 떨어졌다가 8월 하순에 올리고 반등 장세 보이다가 9월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로 휴장을 했는데요. 그때 개파락했다가 이 오후장에서 다시 치고 올리면서 시작가보다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는 점, 그래서 하루하고 1.5일 정도 이렇게 헝다 사태가 바이두 종목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한 번 더 지적을 해드리면요. 특이할 점이 지난 17일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은 늘어난 점이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세력의 진입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22일 수요일 휴장으로 21일 갭다운 이후 장 중후반 반등 흐름을 이어받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쉽게 여겨졌던 이 홍콩 쪽에서의 바이두 종목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이제 관련된 종목 뉴스를 보겠습니다. 바이두가 차이나가스라고 해서 도시가스 사업체, 중국을 대표하는 이 도시가스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곳과 전략적 사업제휴 체결했고요. 에너지 부분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국의 전통 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력을 씹는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화 업그레이드에 힘을 보탤 것이다. 중국 당국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두가 수처리 부분에서도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에너지 수처리 등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과 상당히 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합작 규모가 9억 3,600만 위안 수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서요. 약 1,7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이 왼쪽이 바이두, 오른쪽이 차이나가스의 임원진들이 되겠습니다.
차이나가스 에너지 부문에서 충분한 인프라와 함께 바이두의 AI 기술 부문 우수성을 심도 있게 융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탄소 중립, 이 공동부유, 최근에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늘 나오는 이 단어, 키워드, 공동부유,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함께 번영하자. 그 다음에 농촌 발전, 도시 위주의 개발, 발전 정책을 쓰다 보니 농촌 쪽이 많이 빈곤해진 상태고요.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탈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농촌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촌 발전 등 중국 발전 전략에 함께 힘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바이두 사전을 참고했고요. 이 바이두에서 나온 이 정보는 조금 왜곡되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할 만한 하기 때문에 붙여봤습니다. 이 차이나가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가스 사업체입니다. 홍콩 거래소 상장된 종목이고요. 2001년에 설립이 됐고 2018년 기준 하면은 연매출 78억 달러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하면은 임직원 수가 6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고요.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참고하는 중국의 금융 포털 사이트인 동방제보에서 이 종목을 분석하는 자료에 그래프 간단하게 붙였는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게 연간 매출액, 두 번째 것은 EPS, 주당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간 매출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올리면서 6년 연속 지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 기준했을 때 250억 위안 전후의 매출액이 2020년 기준 하면은 600억 위안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2.4배 수준으로 이 매출액이 늘어난 수준 보시면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6년 연속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 0.4 위안 수준에서 2020년 1.65 위안 정도로 4배 이상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에 붙어 있는 이 사람은 차이나가스 집행이사인 황용이란 이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 바이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회사다. 또한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이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고, 네, 인공지능 부문에서 성견 지명을 갖고 투자를 했으며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냥 한번 붙여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흰머리가 조금 많이 늘어난 듯한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많이 골머리 앓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사람은 바이두 CTO인 왕하이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덧붙인 것이 지금은 과학혁신과 산업발전에 있어 최고로 좋은 시대이다. 혁신과학 기술이 현재 전통 산업 부문과 심층적으로 융합 단계 맞고 있다. 차이나가스는 중국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서비스 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 디지털화 전략 적극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 및 서비스 제공하는 데 우리 바이두가 일조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임원진들 간의 립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바이두와 차이나가스가 사업 제휴해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 그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쨌든 현대차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바이두 관련 소식을 보게 되면 국내 매체에서도 현대차와 엮어서 전해진 하나의 단신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도 역시 스마트화, 바이두와 베이징 현대의 연합을 해서요, 신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에 도전한다고 헤드라인 잡혀 있습니다. 아폴로파크에서 3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시스템 공개했다고 하는 이런 국내 쪽의 이 바이두 관련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단신을 보게 되면 지난 17일 2021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대회가 하이난 섬에서 개최됐습니다. 하이난 세계 신에너지차 체험센터 사업이 정식 발표된 것이고요. 총 투자 규모는 40억 2,6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7,368억 원, 거의 7,4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업을 수주한 것이 바이두가 아니고요. 사실 바이두는 이런 10개 사업 항목 가운데 자신들의 이 스마트 교통 관련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신으로 하나 이제 처리를 하고서 간단하게 사업 동향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가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 빅4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다른 업체들보다도 성장성이 높다는 점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바이두 종목 뉴스 하면서 다뤘던 기사인데요. 이 바이두 자율주행 화물 트럭 공개했다는 소식이 영미권 뉴스에도 붙었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바이두 unveils electric robot truck with smart cabin and advanced self-driving tech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붙여보면요. 이 바이두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인 딥웨이가 최근 베이징에서 이 브랜드 전략 발표회에 이렇게 조금 거창한 모습의 불빛을 받고 있고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이 딥웨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부문 선도업체인 바이두와 이 간선도로 물류산업 네트워크 부문에서 선도업체로 평가를 받는 이 쉬차오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슈퍼 유니콘 기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바이두 단신은요, 바이두 게임 브랜드 발표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게임이 새롭게 23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최근에 중국 당국발 이런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학업을 방해한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일주일 3시간이라는 굉장히 강한 규제책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이두가 게임 시장에 재차 도전하는 모습이 나와서 예전 실패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규제 당국의 그런 이제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엇박자를 내긴 하는데 이 사업 추이를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텐센트가 머뭇머뭇하고 있고 네디즈도 역시 조금 주춤하는 상황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조금 올릴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신은요. 칭화대학교 출판사와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 있습니다. 바이두가 특히 칭화대학교와 최근 들어 스마트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사업 제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 AI 계열 교재 출판하는 것에서 힘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점은 어쨌든 칭화대학교는 중국을 대표하는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장래가 촉망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칭화대학교와 관계를 확충하면서 관계를 긴밀하게 돈독하게 만들어가면서 이 중국 최고 인재들을 바이두가 끌어오는 그런 그림이 상당히 기대되는 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가 그러니까 차이나가스와 바이두가 사업 제휴하는 부분이 영미권의 주요 매체인 시킹 알파에 붙었다는 점이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바이두 종목에는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프리마켓에서도 바이두가 어느 정도의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이 종목 뉴스가 붙었다는 점에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두 announces strategic cooperation deal with China Gas라고 소개된 점 헤드라인 보시면 좋겠고 관련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그런 사업 제휴로서 사업 규모는 이제 9억 3,600만 위안 수준. 그리고 어드밴스드, 선진화된 그런 디지털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차이나가스의 그런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두가 디지털 관리 시스템에서 선진화된 기술력을 이제 도입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붙는 가운데 미연준의 테이퍼링 대기, 그 다음에 헝다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바이두 주가가 견조한 흐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주가에 대한 상하방 재료가 부딪히는 가운데 주가가 뚜렷한 방향 없이 방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중국 당국발 규제라는 상황, 불확실성이 다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주가 자체로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바이두는 자체적인 사업 확장 일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자신들의 행보 나타내고 있다는 점 종목 뉴스로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일 23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중국 헝다그룹 23일 채권이자 지급할 것, 중국 헝다그룹 23일 채권이자 지급할 것 하면서 급한 불 끄나 그런 식으로 국내 매체에서도 이 헝다 사태에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종목도 보지만요. 아무래도 최근 중화권의 화두는 이 헝다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헝다그룹의 관련된 추이들, 기사를 토대로 해서 한번 또 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바이두 종목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